알고 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무조건 그냥 하는 거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5분 투자로 10억을 아껴보자. 안녕하세요. 직방TV 철수여신 제네시스입니다. 여러분들 재테크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재테크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왕도는 없겠지만 돈을 갖고 있는 거를 그냥 계좌에다만 놔두기에는 이게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더라. 이런 것들 사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많이 이야기하시는 분들 없었는데 요즘 이게 거의 이제 상식이 돼버렸죠. 그럼 이제 그거를 뭔가 굴려야 되잖아요. 그 돈이 많든 적든지 간에. 그 중에 이제 부동산도 있고 주식도 있고 특히 최근에 뭐 핫하기도 하면서 좀 이슈가 있는 코인 같은 가상화폐도 있는데, 자, 특히 우리는 채널이 직방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한정지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저한테 많이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제가 요즘에 좀 여윳돈이 약간 있는데 이걸로 조그만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지방에 있는 분양권 하나 사는 거 어떨까요? 약간 이런 분들이 계세요. 물론 이게 투자 관점에서는 이제 본인들이 잘 최종 결정하셔서 하셔야 되겠지만 세금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 한 3가지 정도는 조심해야 된다. 자, 그 3가지가 도대체 무엇인지 오늘 한번 들어보시고, 아, 이 3가지에 대해서 대비가 되셨다 하시면은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좋은 물건이었을 때. 자, 한번 어떤 건지 살펴보도록 하죠. 검색창에서 오피스텔 투자 아니면 분양권 투자 이렇게 찾아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내용들의 기사를 볼 수 있어요. 전매 대여 한마디에 아파트보다 비싼 오피스텔 경쟁률 834대 1. 고분양가에도 6,500억 벌는 오피스텔 광풍. 834대 1 기록한 오피스텔. 오피스텔도 이렇고요. 분양권도 이렇습니다. 물론 이제 영상을 보시는 시기에 따라서 약간은 달라질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금액 자체가 좀 작은 쪽으로 좀 수요가 몰리는 건데, 이걸 함에 있어서 제가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말씀드린다고 했었죠. 첫 번째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봤을 때는 취득세예요. 취득세. 오피스텔 자체는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4.6%예요. 문제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다른 주택이 취득세 중과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취득세만 지금은 말씀드리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카운트되기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도 날아갈 수가 있고 양도세 중과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분양권도 마찬가지예요.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2020년 8월 12일부터 취득세 중과 대상으로 포함이 돼서 취득세 주택수에 이미 들어갔고요. 취득 당시로 이걸 판단을 해요. 이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분양권은 당장 집이 아니잖아요. 권리잖아요. 그래서 분양권을 내가 당첨이 되거나 전매로 해서 내 걸로 했는데 나중에 집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집으로 완공이 되니까 그때 취득세를 내거든요. 그러면 그에 맞춰서 내가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피스텔은 다른 주택 취득세 중과를 유도할 수 있는 녀석이고 분양권은 취득 당시로 이미 취득세 중과 여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건데, 사례를 보도록 하죠. 자, 어떤 분이 1번 주택이 있어요. 그냥 내 집 마련 다 하신 거예요.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오피스텔을 하나 사고 싶으신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본인은 이걸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으니까 주택수 또 빠진다고 착각을 하신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3번 주택을 샀다. 어떻게 될까요? 주택수 매체죠? 이때 주택수는 취득세 주택수. 취득세 주택수에 등록임대주택은 당연히 포함입니다. 포함이기 때문에 3주택이고 이게 만약에 조정이면은 취득세는 12%가 곧바로 적용되겠죠. 비조정이면 8%가 되는 거고. 자, 여기까지는 뭐 그래 뭐 이럴 수 있다 생각하실 수 있죠. 자, 이제 분양권 볼까요? 분양권? 내가 만약에 주택이 2개가 있어요. 3번 분양권을 하나 취득을 한다고 합시다. 2020년 8월 11일 이후, 그러니까 8월 12일부터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아, 이게 주택이 좀 1번, 2번 주택이 좀 너무 오래되고 노후가 됐으니까 이거 팔아버리고 일단 이거 분양권 사서 내가 새 집 들어가야지. 이런 분들 계시죠? 굉장히 좋은 전략이에요. 좋은 전략인데 하실 거면 이거 1번, 2번 주택 파셔야 돼요. 먼저. 그럼 내가 어디 가서 삽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자, 왜 그러냐면 1번, 2번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3번 분양권을 사면 이 3번 분양권이 예를 들어 당첨이 됐다. 그럼 계약을 한 그날로부터 분양권을 취득한 걸로 보고요. 취득세 기준에서는 만약에 전매를 했다. 그러면은 잔금을 치른 명의 변경을 내 걸로 가지고 그날을 기준으로 취득한 걸로 보거든요. 그럼 이 분양권은 아직 집이 안 됐잖아요. 집이 안 됐지만 이미 취득세에 있어서는 취득 당시 기준으로 했을 때 취득세율을 정하기 때문에 1번, 2번, 3번 분양권이니까 3주택이 돼버린 거예요. 3주택이니까 비조정이면 8%, 조정이면 12%가 되겠죠. 아니, 나중에 이 분양권을 집으로 이게 완공되기 전에 팔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취득한 그 당시부터 정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게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조심해야 될 거 좀 말씀드리도록 하죠. 우리 이제 곧 있으면 21년 6월 달이 되는데 6월 1일은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데 올해 6월 1일 되면 단기 양도세율이 아주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자, 주택 같은 경우에 입주권 포함해서 1년 미만이면 양도세율 70%고요. 양도일 기준입니다. 취득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1년에서 2년이면은 60%. 2년이 넘어야 기본세율입니다. 그리고 앞에 사례 나왔던 분양권 혹시 기억나요?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1년 미만 70이고요. 1년 넘어도 60, 2년 넘어도 60, 3년 넘어도 60이에요. 무조건 60이에요. 조정지역만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 조정, 비조정 전부 다 포함입니다. 주택 입주권 경우에는 2년 미만 단기 세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이 되는 거고,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그리고 지역 불문하고 두 가지 세율만 적용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집을 좀 가지고 있는데 분양권 늘 좀 투자 목적으로 접근을 했다. 그러면 굉장히 신중하셔야 되고 좀 오래 가져갈 거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1번 주택과 2번 주택이 있는데 3번 분양권을 샀어요. 3번 분양권을 사니까 취득세 주택수에서 이미 3번 분양권이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8% 아니면 12% 취득세가 적용이 되니까 아이고 그렇다고 내가 1번, 2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분양권을 적당히 매도해야 되겠구나. 전매가 가능하다고 해볼게요. 적당히 팔아야 되겠다 했을 때 양도세율이 70%, 60%입니다. 무조건 분양권 상태에서는 이제 올 6월이 되면 77 이제 66% 세금 내는 거죠.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77, 66 말이 그렇지 세금이 너무 세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냥 등기 칠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분양권을 등기를 치면 어떻게 돼요? 일단 취득세 8에서 12% 얻어맞겠죠. 그리고 나서 주택이 되고 나서 다시 카운트가 들어가죠. 즉 주택이 되고 나서 1년 안에 팔면 다시 70%고요. 2년 미치면은 60이고요. 2년을 넘어야 이제 기본세율 6에서 45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3번 분양권을 예를 들어서 2021년 5월 달에 샀다고 가정해 볼게요. 언제까지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분양권 상태에서는 보통 한 2, 3년 걸리고요. 집으로 완공되기까지. 집이 완공되고 나서 2년 또 있어야 되니까 제가 봤을 때 3, 4년 지나가는 건 일도 아닐 거예요. 너무 좀 긴 시간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혹시 재테크 관점에서 접근하신다? 조금 말리고 싶어요. 아니면은 그냥 세금 다 낼 거 생각하고 조금만 가져가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최종 1주택이거든요. 최종 1주택 비과세. 이게 뭡니까? 자, 2021년도부터는 다주택 상태에서 일부 주택을 매도해서 최종 1주택이 되면 그 시점부터 다시 추가 2년 보유해야지 비과세가 된다는 거죠. 그 남아있는 최종 1주택이 취득 당시에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 그러면은 거주까지 리셋이 되기 때문에 2년 보유가 아니라 2년 거주까지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냐면 이런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A를 사고 B를 이렇게 삽니다. 일반적인 케이스라면 A를 먼저 팔아서 일시주택 비과세를 받고 이렇게 B로 넘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집을 잘못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B주택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B주택을 먼저 팔아야죠. 근데 21년도가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2주택에서 최종 1주택이 된 시점이 21년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A를 비과세 받으려면은 원래는 16년 5월이 취득일이니까 이미 2년이 넘었기 때문에 비과세가 곧바로 돼야 되는데 올해부터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최종 1주택이 되고 나서 추가로 2년을 보유해라. 그럼 23년 2월에 A를 매도해야지 비과세가 된다는 거예요. 기간이 완전 묶이는 거죠. A를 비과세 받으려면. 자, 두 번째 케이스를 볼까요? 똑같은데 단 하나 다른 게 있다면 C주택이 조정이라는 거예요. 역시 이 경우에도 2주택으로 볼게요. 자, 어떤 사람이 C주택을 18년 1월에 취득을 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비과세를 받으려고 2년 거주를 먼저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는 D주택을 산 거죠. 그리고 이제 일시주택 비과세를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또 이게 잘못 산 거예요. D를 팔고 자기는 사정이 있어서 C주택에서 나와서 다른 곳에 이제 임차로 들어가서 살고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분 생각은 어떻게 했어요? 나는 2년 거주했으니까 비과세 되겠지라고 생각하시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자, C하고 D 두 개 주택 있죠? 이 상태에서 D를 먼저 팔았죠. 근데 해필 그날이 21년이 넘었죠. 자, 그러면은 여기 마찬가지로 최종 1주택이 똑같이 위처럼 적용이 되는데 그때 추가 2년 보유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거주까지 하셔야 돼요. 거주까지. 그러면 이분은 그 전에 살았던 2년 거주 이거 그냥 다 날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18년 1월부터 적용이 되니까 그래도 뭐 그거 조금 가져갈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비과세를 하려면은 다시 거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를 준 집에 자기가 다시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고 잘못하면은 이게 이제 비과세 받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좀 적당히 괜찮은 게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 내가 좀 오피스텔이나 분양권 하나 투자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재테크 해보려고 했다가 오히려 그게 기존에 있었던 집을 완전히 비과세 받는데 스텝이 완전 엉킬 수가 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거주까지 해야 되는. 1번 주택이 있는 상태고요. 2번 오피스텔을 사가지고 등록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지만 갑자기 좀 집에 우환이 생겨서 아니면 좀 자금이 필요해서 1번 주택을 좀 비과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기존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2번을 매각하고 곧바로 1번을 매각하면 비과세가 됐는데 21년도부터는 최종 1주택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2번 매각하고 추가로 2년 보유 또는 거주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좀 재테크를 하고 싶다 하신 분은 어떤 분이셔야 되냐면 최소한 앞으로 3, 4년 동안은 요 1번 주택을 팔 일이 전혀 없는 그런 분들이 하셔야 돼요. 이 시장에 접근하실 때 좀 느긋하게 길게 가야 된다는 거죠. 자, 이상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주택수 늘리는 거는 신중하게 하세요. 주택수를 좀 늘려서 내가 임대를 해서 임대사업자를 하시겠다. 뭐 이거 나쁜 전략은 아닌데
지금은 좀 약간 신중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특히 너무 쉽게 접근하시면은 단기 양도세율 덫에 갇힐 수가 있습니다. 최고 70%예요. 그리고 최종 1주택 비과세 이슈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실수하시는 게 이 분양권이에요. 분양권은 취득 당시에 그 취득세율이 이미 결정이 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집을 그 분양권 주택으로 바뀌기 전에 판다 하더라도 바뀐 취득세율은 변동시킬 수가 없다. 조심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긴 호흡으로 좀 접근하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분양권 내가 샀다 그러면 최소 3, 4년 생각하셔야 돼요. 분양권은 이제 지역 불문하고 비조정 규제 지역이 아니더라도 팔면은 70% 이제 60%입니다. 2년 넘게 가지고 있어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좀 사가지고 등록할까요? 이거는 좀 말리고 싶어요. 10년 동안 임대를 해야 되고 대부분 다 조정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조정대상 지역에서 신규로 취득했을 때 혜택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이 오피스텔을 내가 취득을 해서 좀 세를 받을 수는 있지만 차라리 세무서에만 등록을 하고 신고 납부만 하시고 지자체에 등록하는 거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떠세요? 내가 똘똘한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약간의 여윳돈으로 소액으로 좀 투자할 수 있는 거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아무래도 금액이 주택이 많이 올랐다 보니까 오피스텔 그리고 아주 좀 지방에 있는 분양권 이쪽으로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알고 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무조건 그냥 하는 거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알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르고 해가지고 나중에 하면은 완전히 이게 좀 엉킬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려봤고요. 이 부분 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재테크 관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직방TV 절세여신 제네시스였습니다.